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집계한 실질 국내 총생산 속보치에 따르면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은 직전 분기보다 0.9% 늘어나 작년 4분기와 같은 수준의 증가율을 유지했습니다. 올해 3분기 실질 GDP는 작년 동기 대비로는 3.9% 늘었고 이 증가율은 2011년 1분기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SK하이닉스가 1분기 계절적인 비수기임에도 D램 판매 호조에 힘입어 분기 영업이익 1조 원 고지에 올라섰습니다. SK하이닉스는 1분기 영업이익이 1조 572억 6,600만 원을 기록했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분기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3분기 이후 두 분기 만입니다. 최근 외국은행 서울지점에 대해 대대적인 제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모건스탠리 은행 서울지점이 업무 부실로 금융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은 무인가 영업행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고 모건스탠리 은행까지 포함해 외국은행 서울지점이 대거 제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집중 조명을 받은 류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이 4년 전 계열사인 국제영상지분을 매각 또는 증여하는 방식으로 처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류 전 회장 일가가 소유한 10여 개의 계열사 중에 그의 이름이 공식적으로 등장한 곳은 영상 사업을 하는 국제영상이 유일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정혜리입니다. 이천선 안착 정말 쉽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다시 지수가 밀리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판거래일 연속 우리 시장에 들어와 주고 하지만 오늘 시장 매수 강도가 많이 약해진 모습이고요. 기관이 또 문제입니다. 기관이 1,000억 원이 넘는 물량을 출회하면서 시장의 상승을 방해하고 하방으로 이끌고 있는데요. 코스피 2000선 이탈한 채 현재 1995포인트까지 밀려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애플의 실적 판매 호조에 힘입어서 삼성전자는 오늘 약보합권의 지수가 약보합권에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선방을 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종목들은 맥을 못 추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나스닥의 여파인가요? 코스닥도 1% 넘게 조정을 받다가 지금은 조금 진정 국면을 접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1%대 조정을 받으면서 560선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승승장구했는데 과연 이제는 랠리 끝난 것일까요? 시장 전문가들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원 환율 현재 1,040원대 출발을 해서 소폭 밀리며 39원대에서 하락 압력 받고 있는데요. 잠시 후 외환 동향까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있었죠. 그리고 방금 전에 현대차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현대차 1분기 영업이익이 1조 9,384억, 전년 대비해서 3.7%의 증가율 보였습니다. 우선 서프라이즈 결과로 나왔네요. 잠시 후 실적 얘기와 함께 시장 이야기 좀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IG 투자전략팀의 유선웅 연구위원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SK하이닉스 실적 발표도 있었고요. 좀 전에 현대차도 어닝 서프라이즈도 개막이 됐습니다.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개막을 했는데 지수는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1사분기 어닝 시즌 성적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먼저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은 이번 어닝 시즌을 앞두고 시장에 우려가 좀 많았는데 생각보다는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우려가 많았던 이유가 지난 4, 4분기에 국내 기업들의 실적 쇼크가 상당히 커가지고 이번 분기도 좀 그런 현상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고, 사실 1분기에 미국 같은 경우에 한파의 영향으로 경기 둔화 시그널이 나타났고 중국도 좀 경제가 부진하면서 우리나라 기업도 실적을 그렇게 기대할 것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었기 때문인데 지금까지 나타난 현상들로 봐서는 강한 실적 쇼크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몇 가지 긍정적인 시그널들도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좀 된 일이지만은 4월 초에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 발표했는데 8.4조 원이었죠.
예상치 수준으로 견조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IT 기업에 대한 실적 우려도 줄어들었고 특히 가장 우려스러웠던 것이 화학주들이었는데 지난주에 발표한 LG화학이나 금호석유 같은 기업들의 실적치가 양호한 모습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화학업종에서 실적 쇼크를 발생할 가능성도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현재까지 분위기를 좀 비춰보면은 전반적으로 실적 추정치가 상당히 하향 조정된 상태입니다. 1분기를 거치면서 그리고 최근까지도 하향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은 이 하향 조정폭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눈높이가 상당히 낮아진 것이죠. 그에 따라서 실적 쇼크의 가능성은 많이 줄어들었다. 그렇다면 이번 어닝 시즌을 지난다면은 실적이 바닥을 지나고 있다. 요런 것에 대한 신뢰를 좀 더 강화시켜주는 긍정적인 실적 시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증가율을 실적에 대한 연평균 증가율을 비교를 해보면은, 올해 2014년 실적 추정치가 여전히 아직까지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실적 추정치 하향 조정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는데, 그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고요. 지난 1, 2월처럼 공격적으로 하향 조정을 땡길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2분기 실적부터는 기대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악재들이죠. 미국의 한팟의 영향이 일시적이었다는 것이 이미 확인이 되었고 중국도 7.4% 1분기 성장률을 저점으로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하우스가 많습니다. 또 개별 기업으로 보자면은 우리나라 대기업인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S5나 현대차, LF, 소나타 등 신제품 모멘텀들도 있기 때문에 대형 기업들의 실적도 개선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실적은 이제 2분기부터 개선이 가능하다 이렇게 전망을 하면은 실적 개선의 초입 국면에서는 먼저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 지금 코스피 밸류에이션도 2011년 이후로 최고치까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올라가고 실적이 점차 따라오는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즉 최근 이어진 상승세가 조금 더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기 전에는 우려감이 깊었는데 막상 개막을 하니까 좀 더 실적이 좋게 나온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가 점점점 높아지게 되는데 이렇게 좋은 실적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이 한번 레벨업이 더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지만 오늘 또 기관의 발목이 잡히는 분위기입니다. 투신을 중심으로 한 매도세가 참 거센데요. 언제까지 이렇게 펀드 환매 물량의 발목을 잡히면서 지수가 하방으로 갈지 궁금하고요. 코스피 현재 2,000선 내줬고 코스닥도 1%대 조정받고 있습니다. 마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예, 일단은 2,000선을 앞두고 박스권이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레벨 저항도 있지만은 펀드 환매로 인한 기관의 수급 악화 그 영향이 상당히 큰데 그 펀드 데이터를 보면은 그 주식형 수익증권의 잔고가 작년 최저치 수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여기서 더 이상 펀드 환매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보긴 좀 어렵고 이제 펀드 환매가 막바지 국면이다라고 판단한 것이 더 오를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다면은 2,000선 요 언저리에서 손바뀜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물갈이가 된 다음에 조금 더 상승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기간 조정 마무리되고 추가 상승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좀 더 중기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적 시즌은 일단 확인 심리, 바닥에 대한 확인 심리를 좀 더 강화할 것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실적 시즌이 끝난 다음에도 좀 더 긍정적인 재료들이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일단은 실적에 대한 확인을 하면은 그 다음에 투자자들의 시선은 경기에 대해 돌아설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과 유럽 선진국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살짝 불안하긴 합니다만 긍정적인 신호들이 여러 가지 보이고 있습니다. 월별 경제 지표 중에서 소매 판매가 개선되면서 경기 회복 가능성도 있고 수출도 좀 부진하긴 했지만은 정확히 살펴보면은 허위무역 효과가 제거되면서 내실을 회복하고 있는 중이고요. 어제 발표된 HSBC 제조 PMI도 좀 개선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제 지표 글로벌 경기 중에서 가장 좀 불안하다 여겨지는 중국도 개선된다면은 이제 매크로 측면에서도 모멘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기적으로도 긍정적으로 지수를 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2,000선을 하회하고 있는데 좀 두렵다 이렇게 여기기보다는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실적 시즌이 마무리가 되면 이제는 경기 쪽으로 시선이 옮겨 볼 텐데 경기도 점차 회복 국면을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조정을 받고 있다면 저가 매수 기회로 잡아보자라는 말씀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외환시장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달러원 환율 1,040원대에서 상승 출발을 하긴 했습니다만 월말을 앞두고 내고 물량으로 발목이 좀 잡히는 건가요? 하락 압력 받고 있는데요. 현시장, 환시장 흐름부터 체크해 주시죠. 네, 달러 환율은 지난 15일 이후 하루 단위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오늘 역시 어제 소폭으로 상승으로 마감한 데 이어서 오늘은 약보 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20전이 상승한 1,040원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에는 개장가로 고점을 하락하면서 오전 장중에 한때 1,036원 50전까지 하락했습니다. 개장 이후 하락세를 보인 것은 아시아 외환시장에서 달러화가 엔화를 포함하여 호주 달러와 싱가포르 달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통화 대비 약세를 보인 점이 역외 시장 참가자들의 달러원 매도를 유도했기 때문으로 보여지고요. 이 과정에서 수출업체들의 내고 역시 등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달러원이 1,036원 50전에 도달한 이후에는 달러화가 엔화를 제외한 나머지 아시아 위험 통화들 대비 반등하기 시작했고요. 달러원 역시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1,039원대까지 반등했습니다. 이 시간 현재는 어제 종가 대비 1원 20전이 하락한 1,038원 6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이렇게 환시장의 변동성을 줄 만한 재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수급 장세가 펼쳐질지도 궁금해집니다.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 아시아 외환시장에서의 흐름에서 볼 수 있듯이요. 달러화가 그 어느 통화상에서도 분명한 방향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요. 좁은 범위 내에서의 등락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원 역시 현재 박스권 범위를 크게 벗어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향성을 제공할 수 있는 모멘텀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현재와 같은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달러 엔의 경우 최근 미국과 중국 경제지표의 부진이 하락 재료로 작용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 중앙은행의 추가 부양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상승 재료로 작용하면서 방향성이 둔화된 상황이고요. 유로달러의 경우 유럽 경제지표의 호조와 유럽 중앙은행의 완화적인 통화정책 사용 가능성이 서로 충돌하면서 방향성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호주 달러의 경우 중국 경제 지표의 부진과 호주 인플레이션의 하락으로 급락했습니다만 이후 약세가 진정되는 모습이고요. 달러 원액의 방향성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달러 위안의 경우는 3월 중순경 변동폭을 1%에서 2% 확대한 이후에 반등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아직 2% 범위 이내에 머물고 있는 만큼 추가 반등의 여지가 남아있고요. 향후 투기 세력들이 한 해지로 추가 반등하면서 달러 아시아 통화시장들의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당분간 위안화 동향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환율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에서 떠오르고 있는 이슈들 점검해 보고요. 마감 전략까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 잘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먼저 글로벌 이슈 간단하게 진단해 보고요. 실적 시즌 얘기로 본격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미 증시에서 기술주 거품 논란이 계속돼 왔습니다. 워렌 버핏은 지금은 버블이 아니다라고 했고요. 또 헤지펀드의 투자가인 데이비드 아이호는 기술주 거품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상반된 의견 사이에서 애플과 페이스북의 실적이 공개가 됐습니다.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 그렇다면 그동안 제기됐던 IT 버블 논란을 좀 잠재울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을런지요? 어저께 버핏이 나와서 지금 버블이 아직 있다라는 얘기를 안 했죠.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 헤지펀드에 있는 데이비드 아이온과 약간 얘기가 좀 달라진 상황인데요. 데이비드 아이온이라는 사람은 이제 행동주의 투자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아주 좋은 회사의 주식을 왕창 사서 경영과에 관여하면서 배당이라든가 자사주를 매입하게 해서 주가를 올리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주식을 팔아 버리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 사람은 예전에 그 IT 버블, 15년 전에 그 IT 버블 모습과 지금 비슷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버블을 지금 투자가들은 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버핏은 그렇지 않다라고 했어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버핏 쪽에 좀 힘을 실어주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게, 저도 아시겠지만 이제 버블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일각에서는 버핏이 그 가치주 아주 좋은 주식만 사서 저가에 사서 뭐 좋은 시절에 잘 판다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IT 버블과는 상관없는 얘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 15년 전에 IT 버블 때와 지금 그 IT 사이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15년 전에 IT는 아시겠지만 기술만 가지고 회사를 설립해서 IPO를 했죠. 그래서 상당히 그 성장성의 부각만 시켰던 시점이고 네. 지금 15년 뒤 지금의 그 IT는 서바이벌 게임에서 그러니까 그 IT 버블 시절에 있었던 종목들의 서바이벌 게임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수익 모델을 가지고 그 종목을 끌고 와서 지금의 시장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그때 IT에 대한 개념과 지금의 IT 개념은 전혀 다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거를 본다면 그 당시에는 실적이 없는 IT니까 당연히 기대감이 떨어지면 폭락을 하죠. 근데 지금 실적이 나오는 상태에서의 IT 모습을 본다 그러면은 좀 그렇지 않은 모습이 아닌가. 특히 아시겠지만 애플 같은 종목들 실적 때문에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어떤 아이폰 판매가 급증하면서 결국에서는 다시 실적이 향상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본다면은 IT 버블을 얘기하는 것은 아직은 이른 시점이 아닌가라고 봐야 될 것 같고 IT 버블론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그 소규모 헤지펀드들이 대량 매입했다가 물량을 팔면서 그러면서 사실 버블 논란이 이른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본다면 애플이 이번 깜짝 실적을 통해서 IT 버블에 대한 어떤 불안감을 약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실적 호조로 인해서 버블 가능성까지 잠재울 수도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시장 예상치를 아주 여유롭게 웃돌면서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실적 발표 후에 이 7대1의 주식 분할 승인과 함께 또 자사주 매입 규모도 $900까지 늘리고요. 배당금 확대까지 나섰습니다. 시간의 거래까지 급등을 하면서 시장은 우선 기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업은 이익을 창출해서 그 이익을 주주에게 환원시키는 게 맞죠. 아주 정상적인 구도는 맞습니다. 문제는 애플이 삼성과 지금 상당히 경쟁 구도를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애플이 아시겠지만 가지고 있는 현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1560억 달러 정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900억 달러를 자사주 매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주에다가 배정을 잘했기 때문에 주주 입장에서는 환호를 할 만하죠. 거기다 주식수도 7배가 늘어나니까 7대1이니까 결국은 7배로 늘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지금 500불대 주식이 한 8, 90불대로 떨어지는 거가 되는 건데 이러한 부분들 본다면 제가 볼 때 뭔가 시장에서는 환호를 해서 주식이 올라가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것은 대형 악재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자사주를 매입해서 주가 가치를 높이는 거 좋지만 네. 지금은 삼성과의 경쟁 구도가 있기 때문에 R&D 투자를 늘려야 되는 게 정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많이 어떤 주주한테 환원하는 것을 좋게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현재 뭐 애플의 독주하는 시절이 아니거든요. 미국 내에서는 삼성이 그만큼 또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보다면 지금 전쟁에서 이겨서 뭐 전리품을 나눠주는 식이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지금은 더 열심히 사실은 더 성장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이 자사주를 매입하고 배당을 함으로 인해서 이게 성장주가 아닌 가치주로 변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사실 애플이 상당히 좀 부담으로 좀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주식수가 많아지는 게 황제주를 사실은 사지 못합니다. 일반인들은.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도 개미가 별로 없습니다. 다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가들이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가치 기준으로 봤을 때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액면분할을 해서 주식을 많이 늘려놓으면 누구나 살 수 있는 주식이 되다 보면 주식 소유자가 많다 보니까 이게 물량이 많아서 가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주식을 쓰레기로 만드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삼성도 사실 액면분할 안 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애플이 이런 어떤 과감한 정책을 펼치지만 이것이 결국에는 악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인데
사실은 애플은 지금 시장에서는 아직은 그 얘기가 한번 지나가면서 나왔었지만, 과거에 그 특허 분야에서 이긴 기업들은 다 부도가 났어요. 모토로라도 그랬고, 노키아도 그랬고, 지금 남은 게 애플이거든요. 애플이 지금 삼성에서 이겨가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삼성은 좀 최대한, 거기에 대해서, 돈을 덜 지불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본다 그러면은 애플도 결국 특허 분쟁의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특히 지금처럼 뭐 7대1이라든가 뭐 900억 불 자사주 매입한다든가 배당을 해서 투자가들에게 의미를 굉장히 깊은 의미를 줬지만 시장에서는 도태될 수 있는 재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본다 그러면 삼성에게 정말 좋은 기회가 온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단기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약 중장기적인 얘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이 재료가 주가를 끌어올릴 이유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카라이칸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행동주의자가 실질적으로 주식을 많이 사서 1,500억 불 정도까지는 자사주를 매입해야 한다 그래서 계속 압박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항복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결국 주주 입장에서는 단기간으로는 주식이 오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악재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 소식 처음 받아들였을 때 호재가 아닌가 생각했는데 이사님을 얘기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대형 악재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에 좀 더 마음이 또 가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어쨌든 애플은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쪽으로 선택한 모습인데요. 앞으로의 삼성전자와의 경쟁 구도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애플이 지금 삼성과의 경쟁에서는 뒤처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마 스티븐 잡스가 아마 땅을 치고 지하에서 통곡하고 있겠죠. 참 재미난 게 뭐 가끔 이름 가지고 제가 재미나게 얘기하는데 팀 쿡이라는 CEO가 팀을 짜가지고 그냥 애플을 요리해서 다 없애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도 삼성은 이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성장 쪽으로 더 몰아붙여서 네. 오히려 앞서가는 과거의 반도체 시장 때 황희법칙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반도체 하나 만들어 놓고 이걸 따라올 만하면은 바로 또 신제품을 내놔서 시장을 이끌어갔던 그 모습이 삼성에서 나와서 중장기적으로 결국 애플을 제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삼성은 이 시점에 물론 아마 이런 얘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애플도 배당하고 자사주를 많이 사는데 삼성도 해야 되지 않느냐. 맞아요. 그 말이 분명히 나올 거라는 거죠. 삼성 고민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만약에 주주라면 이참에 애플을 밀어 제낄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이 제가 볼 때 더 현명하지 않을까. 물론 삼성전자야 자산이 많기 때문에 주주로서는 당연히 받아야 될 몫이지만 너무 경쟁구조 상황에서 지금 삼성이 애플한테 자꾸 특허 분쟁에 당하는 게 바로 진입장벽을 특허로 먼저 마련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걸 지나쳐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삼성전자가 또 진입장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주주들이 뭘 요구할지는 뭐 봐야겠죠. 애플을 뭐 비교해서 이 부분을 요구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는 견해로는 성장 쪽에 주주들이 더 힘을 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이번 기회에 좀 더 성장을 해서 애플을 밀어내자. 그러려면 중국 시장을 좀 잡아야 할 것 같은데요. 애플은 중국 점유율이 50%를 넘어섰지만 삼성은 26% 정도입니다. 앞으로의 좀 승패를 갈라놓기에는 중국 마켓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래도 최대 시장이죠. 애플이 더 이상 이겨나갈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사실 결국 중국을 공략했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결국 애플하고 삼성이 중국에서 싸움을 많이 하겠죠. 네. 이제 결국 적합본 싸움이냐, 고품질 싸움이냐, 가격은 비싸도 고품질 싸움이냐, 이건데요. 저는 프로테이지를 천천히 늘려가더라도 애플처럼 저가 승부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서는 제품만 좋다면, 계속해서 사람들이, 깨우치고 또 사회를 알다 보면 자꾸 고가라도 좋은 걸 선택하는 법이거든요. 삼성전자의 고가 전략이 사실 먹혔다는 거죠. 또 하나는 사실 중국에서의 싸움도 크지만 중국에 비견할 수 있는 나라가 하나가 있죠. 인도. 이런 나라들을 좀 뚫어서 오히려 애플이 들어가지 못한 나라들을 선점해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애플한테 중국에서 약간 뒤처진 부분이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결국은 따라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전략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삼성이 잘 선택을 해야 된다. 같이 저가로 가게 되면 무너지거든요. 물량 공세 싸움이 나기 때문에 오히려
물량 공세 싸움이 아닌 상태에서 가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좋은 제품에 좋은 기능을 또 누구나 갖고 싶은 스마트폰을 만들면 결국 승자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바심 낼 문제는 전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애플과 차별화된 전력으로 이 중국 시장까지 잡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 얘기해 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닥이 참 많이 빠집니다. 지난번에 이사님께서 좀 기술적으로는 588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 하지만 다소 갭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흠이다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조정 갭 매우기에 들어간 걸로 봐도 좋을까요? 일단 갭 매우기를 일부 시작한 것일 수 있고요. 아니면 일단 갭 매우기를 하나 하고서 마무리하는 것일 수 있고요. 어쨌든 미국의 어떤 나스닥의 선두주자인 애플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페이스북도 실적을 선방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그 모습이 이제 국내장에 이제 영향을 미쳐야 되는 상황 속에서 국내장이 이제 저점 대비로 좀 많이 올라서 약간 눌리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해보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때 선을 5개를 그어놨는데 기억하시나 모르겠네요. 하나, 둘, 셋, 넷, 5개. 이 자리가 갭이라 그랬죠. 갭 공간을 제가 선으로 그어놨는데 참 신기하게도 오늘 바로 그 갭 부분에다 갔다가 아랫골이 만들고 올라오는 모습이죠. 일단 요 갭을 메워주고서 움직이는 모습으로 봤을 때는 다시 한번 반등 가능성이 있고요. 혹시나 다시 밀린다면 532포인트에 있는 갭을 하나 더 메울 수도 있습니다. 보통 제가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5개의 갭은 코스닥에서 잘 안 나오면 이제 조정 들어올 가능성이 있었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5개의 갭은 메웠거든요. 그러면 이제 4번째 갭까지도 메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밀리면 530 정도까지 봐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고 5번째 갭만 메우는 거라면 추가적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만한 자리다. 어쨌든 지금부터 내려오는 것은 매수 권역이 될 수 있다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코스닥의 어떤 지수의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긍정적인 답변 해주셨습니다. 매수 권역이다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자칫 많이 밀리면 532포인트까지 밀릴 수 있으니까 시장 대응 좀 더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무노 멘토입니다. 이 시간은 오늘의 특징주를 샅샅이 뒤져서 그 종목에 대해서 명쾌한 해법, 그리고 여러분께 쉽게 설명해드리고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것인가까지 설명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장세는요, 일단 거래소, 코스닥 모두 다 내림세가 기록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세를 보여주면서 시장의 어떤 심리를 안정시키고 있는 대표 주자가 한 종목이 있어서 이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아시죠?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잘 가네, 잘 가요. 지금 어느덧 140만 6천원, 1.2%. 오늘 같은 날은요,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만 기분 좋은 날, 나머지 분들은 기분이 별로 안 좋아질 수 있는 날인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 시장이 2000포인트 안착을 해서 계속해서 달려가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증권에서는 이 정당성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과연 2000포인트, 2100포인트, 2200포인트 갈 수 있는 기본 이 펀더멘탈이 있어야만 이게 정상적인 시장이 되는 건데, 그렇다고 본다면 현재요, 삼성전자에 를 놔두고 다른 종목이 간다는 것은 다른 종목이 전부 다 뭐가 되냐면 거품이다, 이래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가 반드시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서야 되는 것이고요. 올라서야지만 다른 종목들도 재평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상승은 결국 어떤 측면으로 봐야 되냐면 거래소 측면에서의 대형주로 순환매가 이제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죠. 코스닥이
어저께 장 막판 부분에 흘러나온 부분과 오늘 약한 흐름이 나온 가장 큰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삼성전자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철저히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시선이 옮겨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기관들의 매도도 역시 거래소의 신규 매수를 위한 첫 번째 포석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여튼요, 삼성전자가 오늘 1.3%대 이렇게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요, 갤럭시 S5가 처음 출시되었을 때 삼성전자 주가 떨어졌죠. 별로 혁신이 없다. 원래 말로만 애플이 혁신이지만 갤럭시 S5 별로 안 좋다 이거죠. 그래서 굉장히 기대치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의외로요, 지금 미국 시장에서 평가가 너무 좋게 나오고 있죠. 미국 컨슈머 리포트에서요, 이미 스마트폰 분야에서 1위를 각 부문별로 다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요, 애플의 아성입니다. 아이폰 5S의 주간 판매량을요, 갤럭시 S5가 넘어섰어요. 이렇다고 본다면 이 애플 아이폰의 본고장인데 거기에서 의외로 갤럭시 S5가 선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다면 이미지가 과거의 카피캣, 즉 따라쟁이의 삼성 이미지에서 이제는 좀 다른 쪽으로 이 미국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 되겠죠. 단순히 한 대, 두 대를 더 판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컨슈머 리포트에서의 1위, 이런 부분들은요, 이 기업의 이미지 개선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자, 수급적인 측면을 보면 재밌는 게요, 3월 말부터 외국인하고 연기금은 계속해서 사들어갔어요. 외국인하고 연기금은 계속 사들어갔는데, 하나만 팔았습니다. 누가 팔고 있었을까요? 이름하여 투신이죠. 투신하고 개인들이 팔았는데, 투신은 항상 누구예요? 예, 개인하고 동등한 사람들이다. 투신은 기관에 넣어 두시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투신은 그냥 개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투신이 계속 관망세를 보이고 있었던 점, 그렇지만 외국인과 연기금의 매수가 가속화되었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안정화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자, 중요한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죠.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좀 줄었습니다. 그죠? 한 10.45% 정도 줄 것으로 나왔고요. 반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1분기 같은 경우는 14%였는데, 이번에는 15.6%로 영업이익률이 오히려 1.4에서 1.5% 정도 높게 나왔어요. 즉 매출은 떨어졌는데 영업이익률은 더 늘었다. 안에 생산성 관리가 굉장히 잘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요, 여기에서는요, 아주 중요한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요, 저는 매출이 줄어드는 기업들을 굉장히 저는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매출이 반드시 늘어야지만 수익이 오히려 작아도 좋다. 매출이 늘어나야 된다 주의인데요. 삼성전자 같은 이렇게 대규모 초대형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이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요, 작년 상반기보다요, 작년 연말에 끝났을 때 삼성전자의 재고자산이요, 11% 정도가 줄었어요. 자, 재고자산이 줄었다. 어떤 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미 삼성전자는 매출액이 줄 것을 알고 있었다. 매출액이 줄 것을 예상하고 자체 내에서 어떻게 해요? 캐파를 조정을 들어간 상황이었죠. 그 결과가 1분기에 지금 이번 실적에 나온다는 겁니다. 이미 선제적인 조치를 잘 했기 때문에 매출은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그렇죠?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지만 여기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익을 뽑아내느냐가 중요한데 잘 뽑아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잘하거든요. 삼성전자가 주가 관리 차원도 굉장히 잘하지만 지금 이러한 기업 경영에서 이제 굉장히 안정적인 궤도에 올라섰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자, 향후 전망은요. 2분기 매출이 좀 기대가 되는데요. 일단 2분기 같은 경우에도 좀 안정적인 매출도 늘어나고요. 영업이익도 1분기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가 이제 이 반도체 D램하고 낸드 쪽인데 이 수율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가격 하락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수율과 그리고 원가 절감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AMOLED라든지 LCD 같은 경우는 판가가 굉장히 안정되어 있고요. 역시 삼성전자의 이 원가를 조정하는 이런 능력들이 계속해서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이제 아쉬운 부분은요. 지금은 스마트폰의 시장이
이제 성숙기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모바일 분야에서는요, 앞으로 계속 매출액의 증가와 영업이익의 증가를 좀 기대하기는 분명히 좀 힘들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요. 가전 부분에서도 조금은 침체된 흐름들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을 아까 말씀해드렸다시피 반도체 부분과 이 디스플레이 부분에서 이 영업이익이나 매출 부분을 채워나갈 것이기 때문에 2분기 실적도요, 분명히 지금보다 좀 나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봐도 되겠습니다. 이제 삼성전자가 필요한 것은요, 기업의 이익을 계속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 중심으로? 친주주 중심의 정책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배당 수익률을 2배로, 배당률을 2배로 올렸었는데, 그리고 우선주회 같은 경우는 자사주 매집이 있었죠. 올해 필요한 것은 이러한 주주 친화적 정책들이 좀 추가적으로 더 나와야 될 지점이다. 왜냐하면 고성장에서 안정성장으로 지금 들어가는 구간에서는요, 이 주주에게 얼마만큼 부를 많이 실어주느냐, 그것이 뭐냐면 이 적정 주가를 올리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부터는 배당도 늘릴 수도 있고요, 뭐 자사주 매수라든지 기타의 방법을 통해서 주주 친화적 정책들이 추가적으로 나온다면 주가는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밸류밴드를 통해서 지금 삼성전자가 어디까지 와 있고 우리 어떻게 대응할 건지를 보자고요. 첫 번째 동그라미 저 지점이 이제 삼성전자의 밸류밴드, 즉 가치 부분입니다. 가치 부분의 시장이 인정된 부분이 어떻게 우상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밴드의 큰 틀이 하방에서 상방으로 옮겨가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기에서 1차적인 중심 가격까지 왔고요. 즉 뭐냐면 지금은 저평가는 일단 해소가 되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저평가는 일단 해소가 되었고 적정한 수준의 가격까지 와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는 뭐냐면 적정한 수준을 넘어서 2분기의 실적까지 반영한다면 이 주가는요, 제가 이 3월 말에 말씀해 드렸다시피 150만원까지는 이번 분기 내에 충분히 나와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2분기 내에서 1차 목표가 150만원 선상까지는요, 무난하게 올라갈 것이니까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계속 보유하시고요. 사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150만원을 염두에 두고 나는 몇 %를 먹을 것인가, 이걸 생각하시고 그 가격을 기다려서 사시면 좋겠네요. 150만원에 올라가는 시점에서는요, 제가 다시 한번 삼성전자에 대해서 짚어나갈 테니까요, 150만원까지는 계속 보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삼성전자에 150만원이 주는 의미는요, 삼성전자가 150만원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 선호, 즉 전반적인 중대형주들의 시대가 온다는 것과 대형주들의 강한 상승이 임박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오후 보내시고요, 내일 오후에 다시 특징 좋아요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준 멘토입니다. 시장이요, 좀 회복을 해주는 듯 싶었는데 큰 회복은 못 보이고, 현재 수준 코스피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0.3% 가까이, 그리고 코스닥은요 560포인트 겨우겨우 안착을 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계속 말씀드렸던 거 기억을 하실 겁니다.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현금 받고 관심보다는 관망, 이 두 가지 멘트를 가지고 제가 일주일에 서너 번씩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거의 2주가 넘은 것 같은데요. 이런 일이 좀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조금은 주의가 필요한 시장, 저도 확실하게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지금 분간하기 힘든 시장입니다.
2000포인트 가겠죠. 언제 가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600포인트요? 가겠죠, 언젠간. 그런데 지금은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평균 보유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 포인트 좀 맞았던 것 같고요.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종목 정리를 제가 좀 할까 합니다. 끝까지 방송 잘 보시고 대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같이 합니다. 013-3366번에 0110번입니다.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요,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100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입니다. 빼놓을 수가 없겠죠. 오늘 시장에서도 잘 버티고 있는 SK하이닉스 가지고 나왔고요. 삼성화재, LG전자, 하나케미칼, 삼성테크인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저 중에서 굉장히 좋은 종목들 몇 개가 좀 보이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SK하이닉스 얘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추천을 한 상태이고요. 수익률이 8% 가까이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잘 아실 거예요. 자, SK하이닉스는 제가 목표가를 원래 4만원이었는데 42,000원까지 상향시켜 놨습니다. 자, SK하이닉스 추천을 드릴 때 이 말씀을 드렸어요. 시장에서는 지금 마땅히 살 게 없다. 그런데 확실한 1분기 실적을 보장해버리는 SK하이닉스가 대안이 돼서 수급이 굉장히 들어온다. 그래서 추천을 드렸었고 그 이후부터 적중을 해서 잘 가고 있습니다. 자, 이미 뉴욕 증시에서 같은 업종의 회사들이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예상보다. 하이닉스도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히 좋게 나왔죠? 그리고 오늘장 좀 빠지는 듯 했는데 다시 올려버리면서 플러스권으로 움직이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잠깐 밑꼬리가 달리다가 다시 올라가는데요. 살펴보자면요. 오늘장 수급도 보니까 결국엔 또 외인들이 71만 주 매수해주고 있고요. 기관들은 16만 7천 주가량을 현재까지 매수해줍니다. 최근에 매수량 볼까요? 네, 6일째 순매수에서 오늘까지 7일 연속 양매수가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시장은요, 살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확실한 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SK하이닉스 45,000원까지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42,000원 정도까지만 보고 대응해 보도록 할게요. 잘 들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수급도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삼성화재입니다. 시장이 안 좋으니까요, 이런 종목들이 또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네요. 오늘장 수급 굉장히 좋았고 삼성화재 3일째 강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느새 24만 5천원까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볼게요. 차트 흐름, 단기적인 흐름에서 볼 때 포인트 잡자면 갑자기 이런 급등세가 나와주고 있어요. 흔히 말하는 적삼병 패턴이긴 합니다. 더 갈 수 있을까요? 가능성은 있는데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수급 보니까요, 그래도 외인들의 매수 강하게 들어와 줬고, 그쵸? 기관들 매도하다가 다시 매수로 전환되는 흐름. 자, 오늘 수급에서 보니까 오늘 수급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외인들과 기관의 양매수, 맨 위에입니다. 양매수가 들어와주면서요, 네, 상승 쪽으로의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더 갈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지수가 확실하게 지금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방어주 위주로의 전략도 필요하다, 그런 판단하에 매수가 들어오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따라가지 마시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가져가도 되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LG전자입니다. 이거는 지치지도 않고 수급이 들어옵니다. 자, LG전자 오늘 시장에서요, 0.4% 정도 거의 지수 분위기랑 비슷하게 조금 밀려주고 있는데 크게 밀리지도 않아요. 지금 갈팡질팡입니다. 차트 보시면요, 윗꼬리 아랫꼬리 그냥 갈팡질팡이에요. 어떻게 될지 지금 모르겠는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수급 볼게요. 최근의 수급은 그렇게 사던 외인들이 잠깐 주춤하는 모양새가 잡혔다가 다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팔고 나가던 기관들이 좀 매수가 잡히고 있는 모습. 그래서 양매수가 좀 보이나 어찌됐든 간에 개인은 계속 팔고 나갑니다. 자, 오늘 수급은요, 똑같겠죠? 외인들과 기관들의 양매수가 또 같이 들어옵니다. 더 갈까요? 갈 가능성은 있는 수급인데 차트 모양은 약간 쉬어가요.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이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디가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이때 69,000원에 매수해서 많이는 못 드십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약간 조정이 나온 다음에 상승 쪽으로 갈 수 있는, 어디까지 조정이 나올까요? 1차적인 조정 구간 거의 현재가 부근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21선 정도까지 해당하는 가격대인 얼마로 볼까요? 한 68,500원 정도 라인에 해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약간 좀 조정을 거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수급이 들어오는데 약간 밀린다면요,
그때는 충분하게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걱정은 없기 때문에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기관들이 누구는 받치고 누구는 차익 실현하는 모습은 좀 보이기 때문에 매수보다는 역시나 관망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려봅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요. 뭐 OCI도 좋고 하나케미칼도 좋습니다. 빼놓을 수가 없겠죠. 자, 오늘 아침에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선상클럽에서 질문이 들어왔던 종목입니다. 그렇죠? 태양광. 괜찮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괜찮습니까? 바닥은 확인했다.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자, 볼게요. 많이 밀렸죠? 제가 하나케미칼 말씀드리면서 뭐 그렸습니까? 아침에. 진짜 이거 그렸어요. 고점 포인트고요. 바닥 포인트가 이렇게 잡혀 있다.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그림에서는, 밑으로 내려가는 그림에서는요, 제가 위에서부터 라인을 잡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기본 중에 기본으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올라갈 때는 밑에부터 잡는 겁니다. 아셨죠? 바닥을 확인해야 되고, 내려갈 때는 고점을 확인해야 되니까. 자, 그리고 어떻게 평행하게 하나 긋고, 최소한 두세 개 라인 맞춘다 말씀드렸어요. 위에가 두세 개 라인 맞아 떨어진다면. 그쵸? 만약에 좀 더 이제 낮춰본다면, 이 라인까지도 이제 여기도 잡히게 되네요. 자, 그러면 지금 포인트에서는 어떤 그림이 되죠? 갈짓 형태를 어찌됐든 그리고 가는 겁니다. 그렇죠? 약간 내려와 다시 올라갔다가 제대로 싼 가격 왔고요. 다시 올라가는 포인트. 그럼 다음 가격 어딘가요? 19,000원이겠죠? 자, 오늘 장에서도 수급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와줍니다. 참 쉬운 그림이에요. 근데 이대로 많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을 하시고요. 오늘 장의 수급. 지금 이번 주 수급 보자면요. 어제 같은 시장 기관들이 굉장히 많은 물량을 조금 매수를 줬어요. 외인들의 매도 물량 좀 더 지켜야 되겠지만 오늘 수급은 기관이 다시 매수하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기관들이 조금 이 종목 싸다라는 판단에 매수가 들어와 줍니다. 차트 흐름 어떻게 될까요? 바닥 확인하고 갑니다. 1차적으로 19,000원. 그 다음이 문제지 19,000원까지는 무리가 없을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급이 조금 주목되는 종목이기에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다음 종목 마지막입니다. 삼성테크윈입니다. 자, 이 종목은요, 추천을 드렸다가, 짧게 잘 먹고 나왔던 기억이 있는 종목입니다. 자, 삼성테크윈, 바닥에서부터 잘 치고 올라갑니다. 자, 여러분, 테크윈의 차트를 보면은, 김선윤, 네가 말하는 바로 그 그림이 지금 보여서 상승을 하는 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보세요. 보여드릴게요. 자, 많이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죠. 그렇죠? 여기서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바닥이잖아요. 여기 바닥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바닥 잡습니다. 예측을 하자는 거죠. 예측을. 요렇게 하나 긋고요. 평행하게 맞춰보자는 거죠. 요 정도 그림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이 갭을 메울 수 있는, 수익은 많이 안 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61,000원 정도 라인 자체는 고점 포인트가 눈에 좀 들어오네요. 그러면 상승 쪽으로의 분위기, 누가 상승을 만들까요? 오늘 수급에서 보자면 외인들과 기관의 매수가 포인트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외인 기관 매수가 많이 들어와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오늘 수급이 아니라 최근 수급 보자면 꾸준한 외인의 매수가 보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기관들이 다시. 그러면 결국 이거는 최근의 흐름 자체는 외인과 기관의 양매수. 매수가 가능한 구간으로 판단이 됩니다. 흔히 여러분들 말하시는 이거 약간의 지금 급등을 하기 위한 급등 전에 무슨 그림?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그림으로도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올라갈까요? 이렇게 안 가요. 네. 그냥 제가 대충 그려놓은 거지 이런 식으로 주가 이런 대형주 절대 안 갑니다. 천천히 올라가는 겁니다. 천천히. 그러면서 한 번 더 쉬었다가 다시 가고 이런 식의 모양새. 이거라면 이게 나올 수가 있고 아니면은 진짜 올려갔다가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요 라인 맞는 이 라인처럼 움직여주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급은 좋은데 약간의 지금 사도 많이는 안 올라갈. 하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계속 올라가는 종목. 가장 매수하기 좋은 핫포인트 자체는 여기 라인. 떨어진다면요. 가장 좋은 라인은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현재가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현재가 사도 되냐?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때 떨어질 때 마음고생 하시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식은 편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항상 강조드리는 거. 수익 난 거랑 안 난 거랑 제가 같이 탁 팔아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안 좋은 거, 보기 싫은 거 빼버리고, 네. 수익은 많이 안 나겠지만, 어찌됐든, 수익은 어느 정도 내고 나오는 이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 최근에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들, 뭐 수익이 난 것도 있고, 안 난 것도 있고 하지만, 지수가 계속 2000포인트 내외에서 왔다 갔다 움직이다 보니까, 재미가 많이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수익은 잘 냈고, 모전에 추천드렸던 거, 일진전기, 원익, 뭐, IPS, 뭐, 그 다음에 또, 뭐, 포스코, 이런 것들 막 다 많이 오르고, MDS 테크 이런 거, 급등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조정이 나올 때, 네, 제가 뭐 빼버리기도 하고, 팔아치우면서 올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같이 팔죠. 안 좋은 거 같이 팔아치웁니다. 자, 오늘도 제가 같이 팔아치울 건데요. 먼저 상담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세코닉스가 왔습니다. 우리 0833님께서요, 우리 카메라 부품주, 세코닉스를, 매수하고 계신데요. 26,60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세코닉스를 딱 보니까, 우리 여기 0833님이 제 방송을 계속 보셨더라면, 이 종목은 안 샀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차트 분위기상의 큰 그림으로 보자면, 이런 모양 자체가 바닥 포인트, 좀 다시 그려볼까요? 이 정도 포인트 자체가 바닥 포인트로서 그림이 잡히는 그림일 수가 있지만, 지금 흐름 자체는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 큰 박스권의 움직임입니다. 여기 1차 박스였다가요, 요런 박스가 다시 나와주면서, 그러니까, 여기 박스였다가, 여기서 그러니까요, 원래 요 박스였다가요, 이 박스였다가 박스가 새롭게 잡히네요. 요런 박스권의 움직임이 새로 잡힙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살펴보니까 첫 번째 박스에서는 그래도 고점 뚫고 올라가면서 새로운 그림 그렸는데, 두 번째 박스부터 약간 애매한 움직임이 나와요. 고점 포인트 약간 낮아지는 느낌 들고요. 그쵸? 저점 포인트 자체도 크게 흔들리진 않지만 거의 바닥 라인에 대한 부분 포인트로 잡힙니다. 평행하게 만들어서 대충 라인을 그려보자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거나 아니면 이게 첫 번째 가능 패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거나 그쵸? 이거거나 아니면 그 다음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박스권 움직임입니다. 거의 이 박스권의 움직임. 자, 그러면 매수하신 가격 자체는 26,600원이시면 여기잖아요. 여기시거나 여기신 것 같은데 고점이었어요. 그쵸? 조금 위험했어요. 사시더라도 이게 차트를 뒤로 안 보이게 빼볼게요. 제가 요런 그림이 나왔다면은, 요런 그림이었다면은 이게 3월 초까지입니다. 요 모양이 나와주면서, 그쵸? 네, 요 모양이 나와주면서 여기서 평행하게 주가가 그어봤을 때, 그쵸? 이게 안 만들어졌잖아요, 아직은. 그러면 한번 조정이 나와서 여기서 내려왔다가 튀어 올라가는 포인트가 나오면 그때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 게 원래 맞았거든요. 차트를 한 칸씩 뒤로 당겨 볼게요. 자, 밀립니다. 그 포인트 나오나요? 나오는 듯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매수가 들어가야 돼요, 사실. 요 포인트에서 매수를 하는 게 맞았어요. 여기서. 원래 사시려면은 여기서 매수해야 되는데, 그 다음 조건이 뭡니까? 제가 오늘 좀 재밌게 봐드리고 있는데요. 3월 중순에 수급이 들어왔느냐가 문제인 겁니다. 볼게요. 3월 중순에 수급이 있나요? 뭐 있긴 한데 깔끔하지가 않죠? 그쵸? 확 들어온 느낌이 안 들어와요. 누가 확 산다는 느낌이 없다고, 이 당시에. 제가 아까 방금 네모칸 쳐드린 그림 자체가 수급이 깔끔하지가 않아요. 주인이 없는 느낌이 나잖아요. 누가 많이 연달아 사주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약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차트로 갈게요. 그럼 살 때가 아닌 거죠, 아직? 네. 좀 더 기다려 봤어야 됐어요. 근데 또 올라가죠, 여기서. 정말 고민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좀 사더라도 여기서 사야 되고, 다시 수급을 3월 말로 가서 보더라도, 말로 가서 보니까, 이제서야 수급 패턴이 그나마 조금씩 많이 사는 느낌. 그러니까 여기 보자면 개인들의 매수가 좀 강해지다가 매도가 강해지는 포인트가 잡히죠. 그럼 이제 살 때가 온 거예요. 이제. 그래서 서서 이제는 사도 됐었던 그런 포인트가 잡힙니다. 차트는 어떻게 되죠? 쫙 당겨볼까요? 이거양. 근데 최근에 모양은 왜 이렇게 빠졌죠? 지수 영향을 좀 받았어요. 지수가 좀 많이 밀려서 그래요. 코스닥이 어제도 빠지고 그래도 빠지고. 그래서 매수할 구간 자체는 원래 샀더라도 여기서 샀어야 됐고요. 여기서 샀어야 됐고, 그리고 여기서는
밀리더라도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맞죠, 제 말? 자, 그런데 여기서 약간의 문제가 나왔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기다려보세요. 지금은 원래 올라가다가 지수 때문에 약간 영향을 받은 것이지 큰 무리는 없어 보이니까요. 잠깐만 기다려보시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문자가 많이 왔는데 죄송합니다. 세코닉스를 제가 굉장히 자세하게 봐드렸는데요. 잘 참고하시고 방송을 자주 보시는 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참고하시고 대응 부탁드릴게요. 자, AS 가겠습니다. 바로 뺄게요. 제가 종목 좀 띄워주세요.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종목 제외시켜버립니다. 이니시스 가져갈 겁니다. 네, 독하죠. 만 10%인데 가져갑니다. 코스닥 많이 빠져서 영향받는 건데요. 손절가 이탈했습니다. 하지만 가져갑니다. 제가 독하게 한번 맘먹고 가져가 보겠습니다. 다른 걸로 수익 내면서 다 복구시킬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가져가시고요. SM 빼겠습니다. 네, SM을 아마 저 가격보다 싸게 샀을 거예요. 빼버리도록 하고요. 로만손도 빼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더 싸게 잡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두 개 빼버리고요. SK브로딩 가져가고 하이닉스 홀딩합니다. 더 갈 거예요. 제일기획 같은 경우도 이제 매수했는데 굳이 정리하지도 않겠습니다. 두 종목 마이너스 큰 폭 아닙니다. 거의 매수가 부근인데요. 그냥 빼겠습니다. 현금 확보 좀 하고 제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천주가 3일째 없습니다. 왜죠? 제가 계속 현금 확보 외치고 다니니까. 지수 흐름 좀 봐야겠습니다. 아셨죠? 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감 6분 정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네, 어렵게 지켜낸 2000선이었기 때문에 2000선은 다 되도록 지켜내려고 막판 뒷심을 부리고 있는데요. 과연 지켜낼 수 있을지 종가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가 일어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직 131명은 우리의 품에 돌아오지 못했는데요. 마지막 기적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